안녕하세요. 이경묵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렇게 상담할 때마다 환자분들께서 이제 왜 이렇게 개인 유튜브 안 올리시냐 하셨는데 뭐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바빠서 못 올렸다. 근데 실제로 바빴던 것도 맞고 지금 얼굴 보시다시피 되게 좀 어두워졌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동남아 여행을 약간 친한 형님들 두 분이랑 같이 이제 코사무이라는 섬에 이제 놀러 갔다 왔어요. 거기서 이제 뭐 오토바이도 타고 바닷가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일주일 정도 제가 이제 동남아에 있어서 제가 직사광선을 직방으로 받아가지고 얼굴이 이제 시꺼멓게 탔어요. 특히 이제 광대 부분이 좀 탔습니다. 선크림을 바르긴 했는데 제가 체질이 좀 그런지 몰라도 선크림이 저는 안 먹혀요. 저는 선크림 아무리 떡칠을 해도 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엄마를 봤는데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뭐 어디 아픈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피부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탔습니다. 근데 또 뭐 겨울 지나면은 또 다시 하얗게 올 거고, 제가 원래는 피부가 조금 하얀색이에요. 하얀 편인데 좀만 햇빛에 노출되면은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밖에 나가지 말고 병원이랑 집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오랜만에 여행을 갔다 오니까 너무 좋고, 여러분들도 꼭 시간 되시면 꼭 해외는 아니시더라도 가까운 국내 여행이라도 꼭 갔다 오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너무 이제 일이 바쁘고 힘들고 스트레스 쌓이고 뭐 수술도 하랴 상담도 하랴 또 이제 경과도 보랴 해가지고 되게 조금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갔다 오니까 되게 좀 회복도 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수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친한 형님들이랑 가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브라더후드? 브로맨스? 브로맨스 뭐 이런 것처럼 또 되게 재밌기도 하고, 또 남자분들은 여행을 가면은 보시는 분들 다 공감하겠지만 계획이 없어요. 저희도 이제 여행을 가서 전혀 계획 같은 건 1도 안 세우고 그냥 무작정 비행기 티켓 끊고 가서, 원래는 무슨 뭐 호핑 투어라든지 무슨 뭐 그런 거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아마 여성분들은 좀 계획대로 행동하실 텐데 남성분들은 대부분 이제 무계획으로, 물론들 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저희 같이 간 이제 3명 모두 다뭐 계획 짜고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들이 아니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코사무이라는 섬이 되게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곳인데 원래는 이제 발리를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뭐 사정상 못 가서 거기로 갔는데 저희는 전혀 골프를 칠 생각 없었거든요. 뭐 골프 잘 치지도 못하고. 근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문득 골프 치러 갈래? 해서 이제 코사무이 섬 가서 그냥 골프 쳤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또 마사지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계획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골프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골프 치고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도 계획이 없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뭐 다이빙도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하려던 다이빙은 안 하고, 근데 저를 포함한 그 두 분도 의사하셔서 일상에 조금 지치셨는지 되게 이제 호텔 그 침대에서 누워있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냥 잘 안 나가려고 하시고 나가도 많이 안 움직이려고 하시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괜히 또 계획대로 움직였으면은 오히려 여행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피곤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무계획의 여행이 참 정말로 좋았다. 근데 저는 항상 그래왔어요. 여행을 가면 항상 그런 무계획으로 계획 없이. 근데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제 성향이 그렇고 성격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행을 갔다 온 이후로 제가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게 탔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킨 건 아니고,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많이들 이제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을 제가 주제로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성형외과 상담을 오실 때 왜 오세요? 대부분은 뭐 거울을 보고 처지거나 뭐 콧대가 났거나 내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개선하고 싶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올해 10월 달에 공교롭게 또 같은 사연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4명이나 있어서 제가 그 4명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물론 그 4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고, 이 성형외과 상담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컴플렉스를 고치러 오는 게 대부분인데 가끔씩은 사연 때문에 오신 분도 있어요. 사연 때문에. 평소에는 전혀 컴플렉스 못 느끼다가 어떤 사연 때문에 성형외과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상담을 할 때 물론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없다 보면은 그 진짜로 상담만 하고 확 나가버리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제가 이제 잡담도 하고 뭐 근황도 묻고 뭐 재상담 오시는 분들은 더 친하게 조금 얘기를 하는데, 그 10월 달에 오신 4명의 공통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차피 공통적인 얘기니까 제가 뭐 4명의 사연을 다 소개할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2명만 조금 소개시켜 드리면, 한 분이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나이는 한 저보다 어리셨어요. 30대 후반 정도 됐는데 키도 크시고 옷도 되게 잘 입으시고 그랬어요. 얼굴도 뭐 막 그렇게 미남형은 아닌데 그렇다고 막 꼭 성형해야 돼 이런 얼굴도 아니셨고 그냥
평범한 얼굴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눈이랑 코를 상담을 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래 눈에 뭐 눈이 좀 작으시니까 크게 하고 싶다. 또는 뭐 코가 조금 낮으시니까 높게 하고 싶다. 저는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인제 성형 말미에 상담 말미에 "원장님 혹시 양악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제 대화를 나눠 보니까 어느 정도 직장도 자리 잡으신 것 같고 돈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뭔가 사회적으로 기반을 잡으신 분인데 갑자기 양악을 얘기하니까 뭔가 제 머릿속에 '아 이분은 뭔가 사연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뭔가 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한테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을 털어놔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그러니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엔 약간 머뭇거리시더니 "아 원장님 사실은 제가 뭐 사연이 있다. 그래서 인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자기가 인제 3 년을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인제 그게 처음 여자친구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그분이 돈도 열심히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괜찮은 분이셔서 그때까지는 결혼 생각이 없어서 여자친구를 안 사귀셨대요. 그러다가 인제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인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셔서 인제 여자친구를 사귀셨나 봐요. 그래서 3년 연애해서 인제 결혼을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래서 인제 결혼을 하려는 그 찰나에 이제 준비를 할 찰나에 헤어지신 거죠. 근데 그 헤어진 이유가 뭐 성격 차이 뭐 이런 거라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뭐 집안 결혼이니까 뭐 집안의 반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물어보니깐 여자친구분이 인제 환승연애를 하셨더라고요. 환승연애 아시죠? 요즘 뭐 환승이별, 환승이별. 예. 요즘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이 되게 인기 있었잖아요. 네. 환승 이별을 당하신 거죠. 환승 이별이라는 건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인제 물어봤더니 그 환승 이별을 한 그 상대 남자분이 자기 지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지인이랑 바람이 난 거죠. 그래서 걸쳐 계시다가 인제 들킨 것 같아요, 이 상담 오신 분한테. 그래서 인제 이별을 한 건데 그분이 생각하시기로는 자기가 객관적인 어떤 지표로는 자기가 훨씬 나은데 키도 크고 돈도 많고 뭐 당연히 직장도 더 좋고 한데 외모가 좀 그분보다 쪼끔 떨어져서 자기가 환승 이별 당했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인제 잘생긴 얼굴로 살아서 인제 그런 일을 안 당하려고 이렇게 성형 상담을 오셨더라고요. 사실은 그 환승 이별이라는 것 자체가 가해자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과 스트레스고 그렇잖아요. 아마 이거는 뭐 당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너무 좀 저도 인제 같은 남자로서 화도 나고 해서 같이 인제 그 여자분을 욕을 해 줬죠. 음. 이제 뭐 "XX 니은." 하면서 인제 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뭐 뻔한 얘기지만 오히려 결혼을 하시고 바람이 나면은 그건 더 복잡해지니까 오히려 인제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환승 이별을 당하신 게 물론 지금은 화가 나시겠지만 길게 보면은 오히려 잘된 일이니까 그리고 너무 인연을 그렇게 막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찾으면 좋은 여자 더 만나실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하시라 해서 제가 또 연애 상담도 해 드리고 물론 저도 잘 못하는 게 그런 거지만 제가 그렇게 상담을 해 드린 기억이 나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그분도 마찬가지로 인제 그분은 인제 코를 하셨는데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저는 인제 수술 코를 하면은 1 주째, 2 주째 경과를 봐 가지고 제가 쪼끔 뭐 실리콘이 좀 돌아간 것 같거나 뭔가 쪼금 뭐 문제가 있으면은 저는 뭐 6 개월 안 기다리고 저는 솔직히 바로 좀 눕히는 편이거든요. 그분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2 주째인가 봤을 때 약간 매부리가 덜 깎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서 약간은 쪼끔 그 실리콘 교정을 좀 해 드린 케이스였는데 그분한테 인제 수술하면서 제가 인제 물어봤어요. "아 뭐 실례지만 뭐 갑자기 이렇게 코를 하시는 이유 물어봐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 또한 사실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도 환승이별 당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뭐 7년 사귀었어요, 7 년. 7년 사귀고 여자분이 공시 준비생이었나? 하여튼 뭐 시험을 준비하는 분이셨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보다 이분의 어떤 여자친구분이 더 괘씸한 게 거의 물론 인제 뭐 3자 대면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이분이 그 공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저한테 술 마신 그 남자분께서 뭐 학원비라든지 교재비라든지 어떤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돈을 많이 주셨나 봐요. 근데 이 여자분께서
그 공부하는 학원 수강생이랑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헤어진 겁니다. 아, 또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별이 열받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별할 수 있죠, 남자 여자 사이는. 근데 그렇게 도움을 줬잖아요. 근데 환승 이별을 한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분처럼 똑같이 제가 또 위로를 해드렸죠. 똑같은 내용이죠. 뭐 오히려 잘 됐다. 만약에 7년이란 연애 기간이 계속 되었으면 당연히 결혼을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은 결혼해서도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되게 환승이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내가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있는데 뭔가 새로운 상대가 나타나면 당연히 이제 새로운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잖아요. 원래 사람들은 누구나 새 제품을 좋아해요. 우리가 핸드폰을 써도 당연히 우리가 전에 핸드폰이 너무 기능이 나빠서 이제 새 핸드폰을 사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있긴 하겠지만 뭔가 새 상품이니까 사는 경우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실제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X 핸드폰과 Y 핸드폰이 있는데 X를 한 3년 정도 쓰면 기능이 멀쩡하더라도 새로운 Y 제품을 쓰고 싶은 게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라는 인간관계, 인간이라는 그런 인간 사이에서 그리고 물건처럼 이렇게 관계를 정하는 건 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저 자신도 뭐 반성을 할 그런 사례가 당연히 있겠죠. 저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제 뭐 저라는 개인을 떠나서 그렇게 뭔가 새로운 어떤 자극 때문에 환승 이별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나중에 보면은 좀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혹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 갈아타려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옹고지신이란 말이 있잖아요. 음,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이 제일 좋다라는 거를 조금 알아두시고, 그런 거는 조금 안 좋은 거다. 만약에 진짜로 환승 이별을 하실 거면은 먼저 헤어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헤어지고 싶다라고 하고, 난 더 이상 당신이 설레지 않는다 하고 헤어지고 다른 상태한테 가시면, 그거는 당연히 뭐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뭐가 어떻겠어요. 근데 이 걸쳐놓고 서서히 이제 환승 이별하는 거는 그 상대방한테는 큰 상처가 있으니까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런, 제가 특히나 10월 달에 그렇게 남자분들이 그런 사연을 가지고 다 환승 이별이었어요. 다 환승 이별. 근데 어떻게 그걸 또 걸렸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런 상담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항상 자극적인 거는 처음에만 좋아요. 나중에 보면은 항상 후회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저도 이제 어린 나이 때는 되게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뭐 새로운 거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진짜 그런 것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조금 예측 가능한 그런 거를 좀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꼭, 제가 뭐 이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보시는 분은 저보다 대부분 나이가 어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연애를 하시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은 이별하는 게 맞죠. 당연합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 않은데 연애 관계를 지속하는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하지만은 연인끼리에는 그 예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의를 지키면서 헤어질 때도 되게 정중하고 깨끗하고 좋게 헤어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나중에 더 재밌는 얘기로 나타날게요. 안녕히 계세요.